나가 볼게요. 72번을 보면 기본 예제 72번을 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x가 0보다 크면 이쪽이잖아요. y축이 오른쪽인데 y는 아래쪽이다 이가. 그럼 여기야 여기. 제4사분면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제4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x-2y가 3이다. 이거랑 이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또 뭘 의미하는지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x는 양수고 y는 음수인데 얘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의 최대 최소를 하려면 범위가 있을 때 범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x가 양수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x로 놓고서 하면 2y 플러스 3이 되죠. 얘가 넘어가니까. 그럼 이게 양수니까 2y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나 같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와. 그러면 얘랑 해가지고 y가 0보다 작아 갖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나 같다. y의 범위가 나왔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의 범위가 나오면 x의 범위 갖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x 대신에 y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y에 관한 식으로 하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우리 스타일 자체가 fx가 x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y로 이 식을 놓고 변형을 시켜보면 2y는 x-3이 되고 얘가 이쪽 넘어가고 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y는 2분의 x-3이 되는데 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연습할 때. 항상 꼭 깔끔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2를 곱하면 없고 x가 x-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해서 결국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잖아. 그럼 얘랑 짝을 딱 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그럼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이거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뭘 넣는가? 이거 2분의 x-3을 넣는 거야. 2분의 x-3을 넣어서 제곱하면 이 식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전개하면 이게 x에 관한 식이죠. 그럼 이 식을 fx가 두자는 거야. 이렇게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x제곱 이게 전개하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 3, 6x 플러스 9 이렇게 돼서 4분의 x고 4분의 4니까 4분의 5 x제곱이 되고 이거 4분의 6이니까 2분의 3x가 되고 이게 4분의 9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x가 0하고 3 사이일 때 이 범위에서의 뭘 구하라는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의 꼭지점의 x좌표를 또 구해야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가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2분의 5가 되고 2 약분되고 플러스 되고 5분의 3 되죠. 꼭지점의 x좌표 5분의 3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봐요. 있죠.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한 이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지금.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의 x좌표가 5분의 3이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는 0에서 0이 이 정도 있다고 치고 3까지 3이 좀 더 올라가겠네.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0에서 3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지. 그러면 최대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최대가 나오겠죠. 최소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서 최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f에다가 5분의 3을 넣은 거고 최대값은 f에다가 3을 넣은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을 넣어서 계산하고 5분의 3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지금 답지에 나와 있을 거야. 맞죠? 맞네? 근데 답지가 또 보기 힘들게 돼 있네.
답지가 최대가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이 최대가 3이란 얘기는 어떤 의미지? x가 지금 3이란 얘기죠. 그럼 y 값은 얼마야?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넣으면 y 값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x가 3, y가 0일 때라는 그 문제 표현이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3을 넣었을 때 이걸 계산해 보면 얘가 9가 나와야 되는데 9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F3 한번 구해볼게요. 4분의 5 곱하기 3, 3은 9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 플러스 4분의 9가 돼서 전부 다 4로 통분하면 4분의 5, 9, 45 이거 4로 통분하면 2지. 그럼 2, 3, 6, 3, 3은 9에다가 18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게 9 그럼 4분의 얼마인가? 이거 마이너스 9고 36 그죠? 4, 9, 36 9 나오네 그죠? 그래서 x값이 3이라는 얘기는 이 여기다 넣으면 y값도 나오니까 y가 0일 때 x가 3, y가 0일 때 최대값은 f3인데 그거의 값이 9다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9. 답지에 표시된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x가 아까 5분의 3일 때 최소라고 했는데 x가 5분의 3일 때 여기다 넣어주면 x가 5분의 3일 때 y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5분의 3을 여기다 넣어주면 5분의 3 빼기 2y가 3 이렇게 돼서 2y는 넘어가니까 5분의 3 빼기 3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5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y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5분의 3일 때 y값은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거야. 그쵸?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거기 보면 x가 5분의 3일 때 y는 마이너스 5분의 6 이런 게 있죠. 답지에. 그거일 때 이제 최소값은 5분의 3을 넣으라는 거야. 또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그거의 답이 최종적으로 5분의 9가 나온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지금 어떻게 답지가 구성됐는지. 그래서 x, y 값을 다 표시해 줬잖아요. 지금 그지? x만 표시하지 않고 x, y 값을 다 표시해 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해설에서는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일본 수학 시험 쳐보면 알겠지만 네모칸 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네모칸 선 이렇게 x가 5분의 3일 때 최소다 이렇게만 지금 내가 풀었다고 하면 x가 얼마, y가 얼마일 때라고 문제가 네모칸 선 이렇게 나오면 당황할 거 아니야. x 5분의 3은 내가 알겠는데 y가 마이너스 5분의 6은 어떻게 구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x, y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 넣어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수학은 내가 보니까 한국 수학보다 좀 더 디테일한 걸 요구하고 네모칸을 넣어가지고 찾아내게 원해. 학생이 스스로. 당황만 안 하면 돼. 그래서 눈치껏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y값 구해지는구나. 이런 정도의 센스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국 수학의 난이도를 100으로 보면 일본 수학 내가 봤을 때 80 정도가 돼. 지금 시험 치는 게. 한국 수학 킬러 문항은 있잖아요. 아예 대치동에 있는 강사들도 푸는 사람이 별로 없대. 다이렉트로 학생처럼 시험 쳐보라 이러면 그 유명한 사람 이제 한석원 그분이 그 얘기를 해. 모의고사 치고 나면 모의고사 풀이할 때 아니 30번 풀기나 했어? 이런 식으로 30번 풀기나 했어? 풀지도 않아. 다 의대 가는 애들에서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 빼고는 다 찍어. 그러니까 30번은 문제 출제 안 된 거하고 똑같은가. 전 수험생이 다 찍어. 그 정도로 그 맞춘 애들이 뭐 100명도 안 될걸? 제대로 풀어서 맞춘 애들. 경시대나 과학고 간 애들 빼고.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까지 지금 변질이 돼버렸는데 일본 수학은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풀 수 있게끔. 그것도 심지어 네모칸 써주니까 헛짓거리 안 하고 그 네모칸을 따라가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힌트죠. 내 마음대로 주관식이면 내 마음대로 풀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준 거야. 울타리 쳐주고 이 울타리 안에서 풀을 뜯어 먹으라 이거야. 울타리 밖에 풀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풀은 맛있는 거니까 이거 먹어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야. 수학 1등급 나는 애들 문제 주면 막
다 풀고 다 맞고 막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학 내가 봤을 때 한국 수학 기준으로 1등급 이내는 솔직한 말로 수업 안 들어도 돼. 그냥 지 혼자서 문제 풀면 돼.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4, 5등급이 많으니까 이 수업을 듣고 본인들이 해서 2등급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이제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지. 내가 봤을 때 한국 수학 2등급 정도 수준이면 무조건 수학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고 봐요. 1등급이면 100% 합격이고. 근데 이제 의대 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동경대 의대 개요 의대. 동경대 의대는 국립대라서 엄청 어려운 거고 개요 의대 정도 가려고 하면 이제 경쟁일 거 아니야. 그 잘하는 애들끼리 또 경쟁이잖아.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일 뿐이지 뭐 목표치 낮춰버리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자, 73번을 갈게요. 그 문제 푸는 건 따로 하고요. 73번을 보면 XY가 실수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나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실수 형태니까 이 제곱 형태로 만들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 나오면 뻔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7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로 다 뭘 구하라 하겠어요?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0이 돼버리는 값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없어져야 돼. 이 제곱되는 다 없어져야 돼. 그럼 남는 애가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보면 x-2y의 완전 제곱이 돼요.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상수가 개수가 마이너스 4y니까 그걸 절반인 2y를 써주고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럼 2y 제곱이면 이거 전개하면 4y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4y 제곱 빌려주면 3y 제곱이 남을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실수의 제곱으로 만들었어. 결론은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도 또 제곱으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3을 하나 묶어내고 y 제곱 마이너스 이게 4y니까 이게 3분의 4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전개하면 4y 나오고 플러스 3 이대로 놔두고 여기 더해보면 3에 얘 완전 제곱으로 만들려면 y 마이너스 3분의 2의 완전 제곱이 되죠. 3분의 4의 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2. 그럼 이거 전개하면 9분의 4가 더 나오니까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4. 됐죠? 그럼 요렇게 곱하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2y의 완전 제곱이 되고 플러스 얘를 곱하면 3의 y-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걸 곱하면 이제 뭐야? 마이너스 약분하니까 3분의 4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지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없어져야지. 이게 남아있으면 뭔가 계속 더해지면 최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니까 최소값은 요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3분의 9에서 3분의 5가 되겠네. 그죠? 답이 왜 3분의 5가 봐봐요. 3분의 5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x, y 값도 구하라 했나? 문제에서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 맞네. 그때 xy 값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이 나오게 하는 xy 값은 뭐냐 이거지. 그럼 그게 이거잖아. x가 2y이고 y가 3분의 2일 때야. y 3분의 2는 구했잖아요. 그걸 여기다 또 넣어주면 x는 3분의 4죠. 그죠? 그래서 x가 3분의 4, y가 3분의 2일 때 최소값은 얘다 이렇게. 그쵸? 일본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서 네모칸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3분의 4일 때, y가 3분의 2일 때 이 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73번 한번 해봐요. 프랙티스. 방금 문제하고 유형이 또 똑같아요.
나왔잖아요. 문제 풀리세요? 응? 문제 풀리세요? 아니야 지금 유튜브가 아니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자, 73 그거 한번 해볼게요. 6x 제곱 6xy 그 다음에 3y 제곱 마이너스 6x 4y 플러스 3인데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y 값을 구하라 해놓고 xy는 실수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안 적으면 이 문제 에러 난 건데 아무튼 이거는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y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3으로 묶어내요. 그럼 3 여기 x가 있어서 이 문제가 아까 거보다 좀 더 복잡하네. 그러니까 xy가 등장하니까 x 있는 애끼리 묶어내야 돼. 이렇게 그러면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이게 y죠. 여기는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야 이게 이제 인수분해 안 됐다는 얘기야. 이 표현이구나. 육아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되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3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입니다. 그죠? 내 수준이야 저게 이게 안 됐다는 얘기야. 나 인수분해 얘기가 왜 나왔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럴 수 있어. 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x 플러스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y 마이너스 1이겠죠. 그걸 제곱을 한 다음에 빼주는 거야. 이거 빼주는 거. 빼주고 이걸 빼주면 돼. 4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쵸? 넣었다 뺐다 수학에서 많이 쓰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얘도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3으로 묶어내면 y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y 이렇게 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바꿔. 그쵸?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 미리 완전 제곱하면 안 되겠다. 여기 이거 전개하면 또 바깥에
얘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나와보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6에 이렇게 하니까 x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약분하니까 2분의 3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3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이렇게 됐지 일단.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개를 좀 해줘야 돼. 얘만 가져가서 해볼게요. 2분의 3에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고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3 3y 제곱 그럼 2분의 3y 제곱 되겠지 플러스 이게 2분의 6이니까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3y고 마이너스 4y가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죠? 이거 약분하면 3y 마이너스 4y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 2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얘 2분의 3으로 묶어내면 y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y 그리고 2분의 3은 밖에 그대로 있고 다시 2분의 3에 얘 절반이 뭐야? y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이걸 제곱을 해주고 이거 빼주는 거지 3, 3은 9, 9분의 1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2분의 3에 y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3에서 3, 3, 9 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된 거지.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최소는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6분의 3을 곱한 거죠? 네. 그럼 3 곱 6분의 9, 6분의 8. 네.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 맞죠? 선생님보다 암산 못하면 반성해야 돼. 왜냐면 난 초등학교를 축구만 찾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인 사람이니까. 이게 3분의 4. 네. 그죠? 그럼 이게 3분의 4가 최소값인데 이 최소가 나오기 위한 y 값은 여기 0이니까 y가 3분의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0이야. 그러면 x 값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y 대신에 저기 3분의 4를 3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1을 넣어줘야 되죠.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x 마이너스 이거 3분의 1인가 3분의 1을 2로 나누면 3분의 1을 반토막 내면 3분의 1이죠. 이꼴 0 되니까 x가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x가 3분의 1이고 y 값이 얼마? 3분의 1일 때 최소값은 얼마? 최소값은 3분의 4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될 거야. 계산 실수하지 않았다면. 맞을 거야 아마. 똑같이 안 났던데.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풀좀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풀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사한 문제라고 해놓고 이게 뭐야? 북성 학원대네. 이런 대학 이름 있나 본데. 북성 학원대가 무슨 대학이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국회도 있는 거 같은데. 북성 학원. 저 대학도 쉽지 않은데 내 수준에서 지금. 북성 학원대. 유호쿠세이. 뉴호크세이. 호가 성이 호시가 성 별성자야. 북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사실 우리가 4차 함수는 미적분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하는데 갑자기 4차 함수가 왜 등장하냐? 이때 등장하는 4차 함수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런 자유분방한 4차 함수가 아니라, 좀 뭔가
그쵸? 규칙성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제 한번 써볼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죠? 플러스 12의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4차 함수는 맞아. 근데 왜 갑자기 4차 함수 등장하냐 이거지. 근데 특이한 게 보여요. 반복되죠. 뭐가 반복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애가 t로 이렇게 치환하면 돼. 반복되는 거. 그럼 치환하면 뭘 체크해줘야 된다? 항상 범위를 체크해줘야 돼. 범위가 뭔지 달라져요. 됐죠? 그럼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t를 기준으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서 x가 1에서 5 사이인 이 범위에서 이 t 값의 최대 최소가 t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이제 t 제곱 12t 플러스 30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얘가 y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ft라고 해도 돼. 이제 t에 관한 문자가 됩니다. 그럼 이거에 t에 대한 범위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t에 대한 범위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 여기서 오는 거. t를 x제곱 마이너스 6x를 했으니까 이게 하나의 2차 함수잖아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t의 최대 최소일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지금? 이거의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돼서 3이 나와. 그럼 3이 이 안에 있잖아 지금. 오케이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그런데 여기 좌표가 3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3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3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식에다 3을 넣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3, 3, 9, 6, 3, 18이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죠. 최소. 그리고 3에서 한 칸 떨어진, 두 칸 떨어진 게 1이고 두 칸 떨어진 게 5니까 1이나 5나 아무거나 넣어도 최대가 되는 거지. 그죠? 최대는 그럼 계산하기 편하니까 1을 넣어볼게요. 그럼 1을 넣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9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t 이꼴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이 t 값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 값이.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가 2차 함수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t의 범위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왜 구했느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4차 함수를 t로 치환했을 때 그 t의 범위를 찾을 때도 최대 최소로 이용해가지고 t의 범위를 찾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인 거야. 2차 함수가 됐죠, 드디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4차를 몇 차로 바꾼 거야? 2차로 바꾼 거야. 치환해가지고. 근데 이 패턴이 얘는 지금 다항함수가 다항함수로 간 거지만 수원에서 배울 뭐 지수함수, 요구함수, 상가함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야? 이렇게 치환하면 2차 함수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sin x를 t로 치환하면 sin x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잖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예를 들어 sin x를 t로 치환하잖아요. 그럼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어. 근데 그 t의 범위가 1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다 얘가. 이 sin 그래프를 보소. 이 그래프가 y equal sin x 그래프니까 뭐. 그러니까 다 이런 패턴이야.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문제 하나를 풀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 패턴대로 하면 되겠구나. 치환하고 치환한 거의 범위를 2차 함수 같은 걸로 해서 구해내서 최대 최소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뭐야? 이 2차 함수 풀면 돼. 다시 또 2차 함수 풀듯이 꼭지점의 t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6이 여기에 오케이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아래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6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9는 3칸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는 한 칸 떨어졌잖아.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네. 최소는 여기서 나오고. 그럼 최소값은 뭐야? f에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6.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6의 제곱 12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30이 되고 최대값은 f에다가 얼마를 넣는 거야? 마이너스 9를 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9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9의 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9 플러스 30 해서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네. 그럼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한 거는 여러분들 하면 되는데 여기 답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답이 얼마가 나오는 거가 하나가 최대값이 이게 3이 나오네. 그죠? 이게 3이 나오고 최소값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다. 맞나요? 마이너스 6.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런 말이 돼 있어. 최대값이 3인 건 알겠어. 근데 x가 3일 때 이렇게 됐잖아. 최대값 3인데 최소값 마이너스 6인데 이거 마이너스 9일 때인데 왜 3이라고 하지? 이 마이너스 9는 t 값이죠, 여기가. 그죠? 그럼 뭐 t 값이니까 아까 어떤 걸 t로 한댔지? 이걸 t로 한댔잖아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를 넣었다는 거야. t에다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이 넘으면 플러스 9가 0일 때 x 값이니까 이게 x 마이너스 3이 완전 제곱이 되죠. 그래서 x가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x가 3일 때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9라는 말은 x가 3일 때라는 말인 거야. 그래서 답지에는 문제에서 t라는 거는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t로 그냥 치환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9일 때라고 답을 쓰면 문제 낸 사람이 내가 언제 t를 준 적이 있냐 이렇게 되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t 값을 적는 게 아니라 x 값을 적어줘야 돼. 그러면 t가 마이너스 9일 때 x 값을 또 찾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은 3이다. x가 이게 이제 t가 마이너스 6일 때 이것도 찾아야 되겠죠. t가 마이너스 6일 때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이 x값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근해 공식 넣어야 돼요. 귀찮아도 해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6 36 마이너스 24 10이죠. 10이니까 2루트 3 약분하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3 플러스 루트 3이 있고 3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답인가? 다 되죠. 왜냐하면 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게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값이라는 거야. 3 플러스 루트 3, 루트 3이 1.73이니까 4.7이고 1.7을 빼도 1.3이 남으니까 다 1하고 5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다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3일 때 뭐가 되는가? 최소값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까다로웠다. 됐죠? 자, 7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 2번 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오늘 끝났고 연습 문제 숙제로 쭉 이거 다 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 나갈 테니까 오늘은 그 연습 문제 잠시 최대 최소 한 번 더 줘야 되겠구나. 이거 한 번만 틀어야 되겠구나.